자, 테스트 3이고요. 7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목을 틀리는 이유가 이 글의 어조의 어떤 그 소재를 쓰고자 하는 이 글쓴이가 쓰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목에서 읽지 못하면 이제 틀리는데 몇 번이냐? 보기 틀린 거. 4번. 즐거움을 넘어서서 라디오라는 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대. 긍정적인 얘기긴 하네요. 맞아보면 라디오 스토리텔링이 리튼 스토리텔링이랑 어떻게 다른가? 이 라디오 스토리텔링이 디지털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3번에 이 라디오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 미디어 랜드스케이프가 바뀌어갈 때 5번에 시그널에서 스트리밍이 되면서 이 라디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대요. 첫 문장 보시면 라디오라는 게 theater of the mind여서 이 얘기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함으로써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라디오라는 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뭐 하기 위한 상상력이냐면 아이디어나 이미지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전달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미지들이 또 어떤 종류의 내러티브 같은 걸 만들 건데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독특하게 경험될 수 있는 거를 각각의 개인의 리스너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떤 뭐 비주얼 큐가 이제 생략돼. 뭔가 어떤 작품에 대한 개방성을 이제 표현함으로써 라디오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이 개인적인 커넥션을 만들고 뭔가 그림을 묘사하는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씬들을 만들어낼 건데 다른 맥락 속에서는 불가능한 씬들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라디오라는 게 좋긴 한데 왜 좋다라는 거에 대해 일단 설명하고 있어. 어떤 부분 때문에 좋대? 얘가 지금 시각적인 부분이 없이 청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얘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그러한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매체로서 상상력이 있고 뭔가 설득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 매체로서의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아 디지털 시대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이 밑에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제 이전까지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장점이 계속 이어질 거야.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 라디오의 특징이 특히나 저 시각적이지 않은 청각적인 부분으로 갖고 오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얘는 너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냥 짚어주는 부분이 이 라디오 스토리텔링이 사실 얘가 이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 그 유튜브만 해도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게 되고 좀 더 시각적인 부분으로 접하게 될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청각이 갖고 오는 유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유지될 거야.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청각적인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이 지속되는 가치 이렇게 썼다는 거지. 얘는 너무 광범위야. 너무 광범위. 요거까지 너무 넘어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목이 어느 정도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넘어설 필요는 없거든. 그리고 요것도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뭐 즐거움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도 좀 어떤 부분에서 너무 또 저건 또 너무 지역적이지. 얘는 너무 광범위하고 쟤는 너무 지역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고민했을 것 같긴 해. 뭐 저걸 완전 딱 쟤는 완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표현을 하는 방식에서 그 패러프레이징이라는 표현의 방식에서 어디까지 내가 한계를 지어가지고 얘는 여기까지 맞다고 봐야 될 건지 얘는 너무 넘어간 건지 얘는 너무 지역적인 건지 한번 고민해봐봐. 요거는 나도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도 너가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선인 것 같아.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좀 수월해져. 쉬운 부분은 아니 단기간에 그게 되는 건 아니긴 해요. 너 감각이 있으니까 될 거야.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15번이야.
15번에서 얘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래. 이렇게 뭐 그 리얼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이제 애완동물이랑 하는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그냥 그 애완동물들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게 아니고 리얼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여기는 이제 빈칸이 가운데 있죠. 뒤에 읽어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걔한테 앉아라는 걸 훈련시키려는 의도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뭘 볼까? 걔네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거의 많이, 그러니까 매우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아마 너 스스로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야,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보는 행위가 너이면서 이 꼴 시간을 보내는 행위일 건데 이 꼴 다시 한번 또 모두가 이런 걸 표현해내는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될 거고 또는 어떤 이 사회 인터랙션을 향한 어떤 소망에 대한 걸 또 표현하는 것 같은 행동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단어를 가르쳐준다 이런 부분보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꼴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 저런 행동들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네가 보고 있는 그것들 네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이런 개념들 요것들이 진짜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니까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네가 그걸 더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리얼 커뮤니케이션은 뭐야? 걔네랑 진짜 시간을 더 보내봐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 괜찮아? 시영이 못 찾아? 찾아. 시간을 주게. 뒤쪽에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기를 해석하면 그럼 이제 리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저걸 찾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true vocabulary를 찾는 행위라는 건데 1번 걔네들 속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걔네들이에요. 걔네들. 동물 얘기하는 거. 펫이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인간으로 인식하는 거. 3번 걔네들의 어떤 와일드니스를 회복해서 테스트하는 거. 4번 걔네들의 지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 5번째 걔네들이 논버벌 시그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지금 5번은 지금 여기 상황이 그 하는 주체랑 대상이 잘못됐지. 지금 얘는 네 보고 확인하래. 네가 애완동물이랑 소통을 하려면 네가 시간을 써가지고 잘 봐 했는데 얘는 동물들한테 이거 이해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한번 확인해봐. true vocabulary에 해당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표현. 그 팩트 안에서 그 동물이라는 게 뭔지 관찰해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여기 아마 해석 찾아보면 동물이라고 안 돼 있고 아마 본성 이렇게 돼 있을걸? 애니멀이 그런 어떤 그 본능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애니멀 스프릿 그 표현 하잖아. 그게 약간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본성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게 꼭 동물 아니어도 어쨌든 관찰의 그 동물들 안에서 요 표현이 이제 요 걔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가장 가깝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1번이 자연스럽겠네요. 5번 했냐? 누가 했죠? 이거 몇 번 하셨어요? 그치 5번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지문들이 오답이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글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이게 연결할 때 걸러내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것도 어렵던데. 근데 얘는 좀 치사해. 이게 지금 설명을 하려면 해석이 조금 필요하니까 조금만 짧게 좀 볼게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볼게.
일단 많은 경우로 먼저 설명해줬어. 그러고 나서 근데 물론 몇몇 경우에는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여기까지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내가 이 빈칸에다가는 거는 요 밑에 이런 맥락에서 요 맥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일단 많은 경우에 어떤 정보라는 게 있는데 정보라는 게 어떤 타겟 로케이션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대. 그래서 이러한 정보, 어떤 타겟 로케이션이랑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좀 더 이 타겟이 특정한 랜드마크랑 연결된 상태로 연결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분필을 이 책상에 항상 줘. 그러면 이 책상이랑 연결된다는 거지. 구강의실 이 책상. 그거 예시야. 블라블라 블라블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이랑 이 특정한 위치를 연결 지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저장한다가 요 앞에 내용인데 물론 그것만 있겠냐? 다른 몇몇 경우에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위치가 랜드마크랑 관련되어 있긴 해. 어떤 특정되어 있는 장소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 포지션, 이렇게 습관적인 포지션이 직접적으로 그 타겟 목적이랑 연결돼 있어. 이렇게 됐다고. 그럼 봐. 내가 아까는 이 분필이 있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랜드마크, 이 구강의실의 어떤 위치랑 연결을 해서 기억한다고 했잖아. 많은 경우에. 근데 지금 여기는 다시 읽어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드는 위치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드는 이 위치는 그냥 얘랑 직접 연결된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냥 여기 두는 거야. 그럼 이 랜드마크가 지금 연결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쓰고 싶은 거라고. 얘는 지금 인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단계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위치랑 얘가 직접 연결돼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셰프가 예를 들면 셰프는 습관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위치가 스토브랑 연결돼 있고 근데 이 스토브가 컨디멘트 양념장들이 또 다시 한번 스토브랑 연결돼 있대.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이 경우 이 맥락에서 지금 이 글의 상황에서는 내 습관적인 위치는 여기랑 연결돼 있고 얘가 여기랑 연결돼 있어. 이런 다이렉트야 안 다이렉트야? 안 다이렉트한 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얘가 그냥 나는 항상 여기야 이렇게 쓰고 싶은 거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해준다. 이런 참고하는 거, 어떤 관계에 있어서 관련되는 거에 있어서 양념장이랑 그 자체 자기의 나랑 양념장을 스토브를 통해서 연결짓는 이 행위는 안 필요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나랑 얘랑 직접 연결 이렇게 미안해. 나랑 얘랑 직접 연결 이렇게 쓰고 싶다고. 이렇게 거쳐서 올 필요 없이. 그럼 나랑 얘랑 직접 연결이 될 거야. 늘 찾으래 여기서. 나와 물체 사이에 직접 연결된 것. 뷰어의 포지션이 나죠.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럼 연결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위치를 연결해 놓는 거,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걸로 충분해. 인다이렉트 할 필요 없이 나 이꼴 타겟 오브젝티브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맞아 볼게 3번. 특정한 랜드마크의 로케이션이 필요해. 이게 지금 인다이렉트하게 스토브랑 연결된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요게 위에 매니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3번이. 그 다음에 4번에 습관적인 로케이션이 저장돼 있어 short-term 메모리에 요거 아까 아예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랑 잘 반대로 돼 있죠. long-term 메모리에 연결돼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 아예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고 knowing the spatial arrangement 이런 공간적으로 arrangement 두여져 있는 걸 아는 행위로는 불충분해. 얘는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거를 불충분한 걸 떠나서 나랑 얘랑 직접 연결돼 있어. 이 내용이 덜 들어 있으니까 지금 가장 적절한 걸로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빈간출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 이제 풀어주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전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요새 인스타 너무 많이 떠 나한테. 그 고3 영어 선생님들 문제풀이 엄청 많이 떠. 가끔 뜨면 내가 눌러보거든. 자꾸 알고리즘이 그걸 불러일으키는데 돌아와서 빈간출은 문제 보기 헷갈릴 때 헷갈려. 그럼 짧은 거 찍으래. 왜냐면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그럴싸하게 담으려고 할 때 긴 말보다 짧은 말이 좀 더 그럴싸하거든? 그게 항상 답이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헷갈려. 그러면 짧은 게 답일 가능성이 더 높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팁 중에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전달해드렸어요. 좀 더 압축적으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20번이요. 20번은 문제가 이런 게 이제 3점짜리 순서 배열에 가까운 문제고요. 그럴싸해 보이는 힌트가 막 산재해 있으나 그 힌트들이 전부 다 힌트가 아니었던 것. 그래서 어렵거든. 그럴 때에는 이게 글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글의 본질. 글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내용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멀티컬처럴리즘만 설명하나? 인터컬처럴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지. 그러면 얘는 이 글이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거랑 인터컬처럴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적인 측면을 대조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구별하자. 이게 제일 핵심이야, 이 내용에서는. 근데 처음에 보면 멀티컬처럴리즘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인터컬처럴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브릿지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인터컬처럴리즘이 왜 필요한데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브릿지 지문이 뭐야? 그게 B야. A, B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게 이런 측면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 옹호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종종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브릿지야. 나 이거 두 개 설명할 거야. 이렇게. 요거까지 찾는 건 괜찮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를 쓸 건지 C를 쓸 건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치사하게 요거 다 어딘가 그럴싸하게 들어갈 만하거든. 그럼 난 이렇게 해볼까? 자, 풀이라고 해서 C 봐봐. C 뒤에 Therefore, the term multicultural is acceptable when referring to multiple culture. 지금 이 C는 마지막 문장에 지금 얘가 이제 이 A랑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거 어쩔 땐 어떻게 쓰고 어쩔 땐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 설명해 주긴 하거든. C는 그래서 얘는 이때 쓸 거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용어 쓸 건지가 여기에 따라 결정돼. 아니 결론 지었어. 나는 이 견해에 따르면 이건 이때 쓸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내가 멀티컬처럴리즘을 언제 쓸 건지를 결론을 이미 낸 지문이야. 이 C는 이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용어를 쓸 건지가 달려있어는 야, 나 이거랑 바꿔 쓸 수 있잖아. 언제 이거 쓸 거야?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이거를 언제 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렇게 해줘서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에 의해서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얘네 둘을 나눠주는 첫 번째 기준이야. 두 번째 뭐야? also 또 두 번째 기준은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멀티컬처럴 이렇고 인터컬처럴 그렇고 또 나머지 세 번째 견해는 이거야 하면서 이 견해에 따른 결론 이거야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거 헷갈릴 때 이거라 그랬잖아. 이 마지막 줄이랑 이 첫 번째 줄 반대로 또 이 마지막 줄이랑 이 첫 번째 줄 연결했었을 때 뭐가 좀 더 자연스럽고 뭐가 좀 더 어색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심적으로 이게 결론이라고 지어줬는데 나 사용 방법을 썼는데 다시 한번 또 와리가리 하면 결론이 안 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순서적으로 충분히 헷갈릴 만한 상황이었지만 저걸 3이라고 오히려 적어주고 했으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을.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이거 3점이라고 주어지면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 글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저 문장이 글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조금 더 이제 나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BAC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 마지막 미안 하나만 더. 이거 되게 꼼수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이탈릭처 쓰여져 있는 게 원래 어떤 특정한 고유 개념 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지. 이거 너무 이거는 약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 이 개념 쓰려면 이걸로 먼저 쓰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21번이요? 선생님 저 21번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친구의 질문? 괜찮나요? 가연이도 괜찮나요? 좋아요. 네가 설명해봐. 그럼 21번 왜 답이 4야? 잘못 헷갈려 4번 5번 중에 헷갈려. 아 그래? 5번이랑 헷갈린 건 좀... 그래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하필 또 단어도 우월감 이런 거 나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네. 자 다음 볼게요. 22번. 저 주어진 글에 나 자꾸 너무 야매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저 쌍따옴표 설명하는 거 있잖아. 저 쌍따옴표는 보통 부연 설명이 나와요. 왜 저렇게 쓰는지. 저게 이제 그 약간 그 인용이면서 뭔가 비유 같은 표현이면서 뭔가 강조해주고 싶은 표현이 돼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저렇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work는 그러니까 픽스드 돼야 되는데 tangible 상태로 픽스드가 돼야 되는데 여기 tangible 있나? 있네. 유형의 뭔가 눈에 보이는 실현 가능한 미디엄의 형태로 work가 고정이 돼야 돼. 표현에 있어서 뭐 할 때? 저 US Copyright Law를 이제 인용할 때. 근데 US Copyright Law가 이제 Copyright Protection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래.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something new or common like alphabetical listing 같은 거는 eligible 자격이 없어. 근데 song 멜로디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퍼블릭한 그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어떤 시를 내가 읽잖아? 그러면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걸 즐길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사운드 오브 스피킹,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텐저블 미니 한 번 더 나왔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요 앞에서 요 안에서 끝나줘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 상황에서. 여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2번이랑 3번, 그러니까 4번에다가 이 문장을 쓰고 싶잖아? 그럼 나는 이걸 쓰고, 그러니까 일단 요게 없다는 가정하에 일단 요거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4번에 이걸 넣고 싶으면 therefore 이런 거 넣고 이래야 돼. 그래서 my 컴퓨터 이렇게 썼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한 결론으로서 위치가 너무 약해. 얘가 이러한 예시를 들기 위한 위치로는 괜찮아.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조금의 예시를 들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이래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예시 든 거란 말이야. 그럼 예시를 들기 위한 구체적인 주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죠. 예시? 이게 무슨 말이야? 예시. 이건 좀 별로. 글의 흐름상. 그래서 일반화된 주장 한번 써주고 다시 한번 예시를 든 상황 이렇게 생각하셔서 2번이 좀 더 적절한 위치로 보여진다. 괜찮습니까? 4번 했지. 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예쁘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쓰고 싶게 돼 있어. 하지만 두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이것도 약간 예시가 들어있고 이것도 예시가 들어있잖아. 그럼 저것도 similarly 이런 식의 얘가 표현을 써줬을 거야. 또 다른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패턴이 돼 있으니까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요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3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